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애프터 이펙트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사전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작업을 하시다가 일정 구간을 에펙으로 가져와서 애프터 이펙트에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눈 효과와 비 효과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주고 바로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서 편집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클릭하시면은 보여주시는 화면이 프리미어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항목,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란 이름도 프리미어와 같죠? 자,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측 상단에 내가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패널드 세팅이 바뀌는 것이고요. 우선 표준으로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으로 놓고 사용하시면은 지금 왼쪽에는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 여러분들 프리미어에서 보셨죠? 소스를 가져와서 보관하는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소스뿐만 아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컴포지션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컴포지션은 뭔가?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은 프리미어의 시퀀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의 영상 작업의 최소 단위가 컴포지션입니다. 프리미어는 이걸 시퀀스라고 했죠.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소스를 가져오고요. 컴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타임라인 창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작업 창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텍스트 작업은 많이 할 것 같아서 텍스트 패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서 어디다 두느냐? 여기 보시면은 창에서 여기 보시는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문자가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와 문자가 같이 들어갔죠. 제가 만약에 문자를 드래그해서 다른 위치에 넣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모니터 창으로 컴포지션 모니터 창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상단에 넣을 수 있고 왼쪽에 넣을 수 있고 우측에 넣을 수 있고 아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넣으면 손을 딱 떼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상단에 놓으면 상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창에서 다른 메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문자와 같이 쓸 수 있는 단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 패널을 문자 패널 밑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찍고 드래그해서 하단에 딱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을 가져와서 이 맞춤을 또 단락 밑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만약에 꺼냈던 창을 없애고 싶으신 경우는 여기 이름이 패널에 이름이 써 있는데 옆에 클릭을 하시고 패널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패널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젝트 패널은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패널과 동일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를 보관하거나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영상 단위인 컴포지션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프리미어는 시퀀스,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입니다. 우선 소스 클립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클립 가져오는 방법은 프리미어와 같습니다. 세 가지죠. 파일 눌러서 가져오기 눌러서 파일을 하셔도 되고요. 프로젝트 창 빈 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또는 창을 열고 드래그를 해서 소스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소스를 가져오셨으면 컴포지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해서 영상 클립을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것을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창을 보면은 이렇게 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일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정보, 해상도가 있습니다. 1920에 1080, 1.0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프리미어에 시퀀스를 만들 때도 찍고 이렇게 드래그, 타임라인 창으로 드래그해서 시퀀스를 만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클립의 해상도 사이즈대로 내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정하고 싶으시면 찍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거는 컴포지션이고 이거는 클립 소스인데요. 지금 아이콘을 보시고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 아이콘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클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 정보, 이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내 클립의 사이즈대로 1920에 1080에 1.0으로 정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의로 컴포지션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프로젝트 창을 아예 바꿔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파일,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새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소스, 파일,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눌러서 지금 프로젝트를 저장을 안 하고 새 프로젝트, 깨끗한 이 프로젝트 창이 비어있는 깨끗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프로젝트 창과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도 있지 않은 깨끗한 프로젝트 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깨끗한 창에 내가 새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면 파일, 편집, 컴포지션, 레이어, 효과, 애니메이션, 보기, 창, 도움말이 있는데 컴포지션으로 들어가셔서 새 컴포지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컴포지션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컴포지션에 이름을 쓸 수 있고요. 제가 에펙 첫 작업이라고 컴포지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정해줍니다. 1280에 720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960으로 비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비율을 깨고 싶으면 지금 4:3 비율인 것 같은데요. 가로와 세로가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1280에 720이라고 가로 세로 비율을 깨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종횡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 이 1:1일 때가 이제 정사각 픽셀이고요. 여기 보시면 0.91, 1.21, 1.09는 픽셀의 가로 크기입니다. 정사각 픽셀은 가로가 1, 세로가 1일 테고요. 0.91 대 1 픽셀은 가로가 좁겠죠. 이게 0.91 대 1. 이렇게 가로가 좁고 세로로 긴 직사각 형태의 픽셀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정사각 픽셀로 정해주고요. 프레임 속도 초당 29.97이나 아니면 30프레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펙에서도 포토샵에서 작업한 소스를 작업할 때는 초당 30프레임으로 두고요. 영상 작업을 할 때는 29.97로 두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상도가 있습니다. 여기 해상도가 전체가 해상도가 높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낮은 건데 이거는 내보내기 하는 파일의 해상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업창에서 작업을 할 때의 해상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 램이 부족할 때는 이 해상도를 좀 낮춰놓고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전체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할 때는 내 컴포지션의 지속 시간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긴 150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50프레임은 5초죠. 5초짜리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작업할 대략적인 지속 시간보다 살짝 넉넉하게 내 컴포지션 설정을 하고 작업을 보통 합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가 내 컴포지션의 길이가 모자라다 하면은 언제든지 컴포지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지속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배경색 설정을 하고 저는 5초로 지속 시간을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에펙 첫 작업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썼던 대로 1280에 720 1.0짜리 컴포지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에펙에서 처음으로 컴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컷 편집 중인 영상의 일정 클립을 에펙으로 바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미어에서 벌새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은희와 영지 선생님이 공원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눈이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눈이 내리게 하고 싶은 부분의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클립이 잘려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구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드래그를 하고 우측 마우스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꾸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가 연동이 됩니다. 이것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가 같은 버전일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버전이 아닌 경우 클립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다 끝내고 mp4로 출력을 한 다음에 mp4 파일을 에펙에서 가져와서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일정 부분,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레이어를 올려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개의 클립 부분에서 눈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을 바꾸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애프터 이펙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애프터 이펙트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AEP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어디다 저장을 할까 물어봅니다. 저장할 위치를 정하시고 에펙 눈 효과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에펙에 들어왔더니 지금 애프터 이펙트 타임라인 창에 레이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제가 아까 프리미어에서 가져온 두 개의 클립이겠죠. 이게 레이어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클립이 먼저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클립이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눈 효과를 주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상단의 효과 메뉴 가셔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셔서 CC 스노우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프리미어와 똑같이 효과 컨트롤 패널에 CC 스노우폴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눈이 살짝 보이시나요? 자, 에펙에서는 영상을 처음 가져왔을 때 실시간으로 재생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측 좌판에 있는 숫자 키 중에서 0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셔서 영상이 처음과 끝까지 진행이 다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영상이 실시간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0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인디케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가도록 한번 놔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파란 바가 생기는데요. 이 구간에서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고 눈 효과의 서브 옵션을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CC 스노우폴에 플레이크가 있습니다. 플레이크는 이제 눈의 개수인데요. 이 수치를 늘려보면 이렇게 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이 밑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까지 늘려볼게요. 아까보다 눈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2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크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이 내리죠. 그 밑에 보시면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변화란 뜻이죠. 또 가로하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25로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60으로 높아지면 베리에이션, 이렇게 변화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변화 수치가 사이즈에 대해서 높아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변화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베리에이션이 0으로 됐을 때는 모든 눈 크기가 이렇게 같은 동일한 크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Z축으로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눈은 작게 보이는 건 그대로고요. 이 베리에이션을 크게 해주면 이 지금 눈 크기가 이제 어떤 건 더 커지고 어떤 건 더 작아지는 변화가 다양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씬 뎁스는 이 영상의 깊이감입니다. 이 씬 뎁스가 0으로 작아지면 이 눈이 깊이감이 없이 마치 카메라 앞부분에 눈이 내립니다. 영상에 깊이감이 있으면 저 뒤에 있는 눈과 저 앞에 있는 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 화면에 Z축을 주는 것이죠. Z축, X축, Y축, Z축. 이 깊이감을 얘기해주는 요소입니다. 자, 스피드가 있습니다. 스피드가 500만큼 빨라지면 이렇게 눈이 빨리 오게 되겠고요. 스피드가 작아지면 눈이 멈췄네요. 스피드 0이니까 눈이 섰네요. 여기 베리에이션에 스피드도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 다양성, 이 변화의 스피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빠른 눈이 있고 느린 눈이 있고 이 변화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윈드는 바람입니다. 바람 수치를 높여주면 눈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하게 바꿔주시고요. 원하는 만큼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프레드는 눈이 한쪽 방향으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방, 팔방 여러 방향으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수치를 높여주면 이렇게 눈이 제각각 돌아다닙니다. 제각각의 방향대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가 있습니다. 눈 색깔을 정하실 수 있고요.
눈의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불투명도가 100일 경우 이렇게 눈이 훨씬 더 선명해지겠죠. 투명하지 않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바꿔봤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수치를 우측으로 늘렸다가 좌측으로 줄였다가 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신 메뉴들입니다. 본격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창에서 효과 및 사정 설정 패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단에서 효과를 주셔도 되지만 이 보시면은 효과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효과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효과 메뉴를 외우셔서 여기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방법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RAIN, 레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비효과를 줘볼 텐데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안에 CC 레인풀이 활성화됩니다. 자, 클립을 선택하고 CC 레인풀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또는 CC 레인풀을 이 모니터 창에 드래그 드롭 하셔도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비가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서브 옵션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드롭스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겠죠. 수치를 우측으로 많이 늘리면 이렇게 폭우가 오는 것이고요. 컨트롤 Z 줄이면 부슬비가 오게 되겠죠. 컨트롤 Z 사이즈, 비의 사이즈도 예측이 가능하시죠? 사이즈를 늘려주면 비가 좀 두꺼워지겠죠. 컨트롤 Z 씬 뎁스도 아까 스노우폴하고 같습니다. 이 Z축 모니터 창에서 Z축 이제 깊이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씬 뎁스가 너무 작으면은 굉장히 평면적인 비가 오는 것이죠. 적당한 씬 뎁스가 있어야 이게 먼 곳에서 오는 비, 이 뒤쪽 Z축 먼 곳에서 오는 비와 이 카메라 바로 앞에서 오는 비가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스피드도 스피드 수치를 늘려주시면 스피드가 빨라지고 줄여주시면 스피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비에서 레인풀에서 스피드는 속도가 줄어들면 비가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비가 짧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가 좀 짧아 보이죠. 속도가 커지면 이게 비가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베리에이션 윈드도 다양성이 0%면은 비가 한 방향으로만 내리는데 다양성이 많아지면 비가 살짝씩 이렇게 엇갈려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컬러 값이 있습니다. 비의 색깔이겠죠? 저는 살짝 이렇게 배경색보다 살짝 명도가 이렇게 밝게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게 우선은 하얗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파시티, 불투명도도 여기 마찬가지죠. 100%로 해주면 이렇게 너무나 선명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C 레인풀의 서브 옵션을 만져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앞에 클립은 눈 효과를 줬고 이 뒤에 클립은 비 효과를 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일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이제 프리미어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아까 열어놨던 프리미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까 가져왔던 그 클립 위치에서 색깔이 핑크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눈 효과와 비 효과가 다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는 중에 에펙에서 효과를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연동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에서 편집이 끝난 영상에 타이틀을 조금 이펙트 있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제 타이틀을 사용하고 싶을 때 잠깐 이 부분만 타이틀이 들어갈 부분만 에펙으로 넘어가서 에펙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가 애니메이션 되는 텍스트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에펙의 텍스트 프리셋을 사용해 멋진 애니메이션 타이틀을 자동으로 만들고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내보내기를 하는 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